자, 뭐 우리 소감 한마디씩은 들어야 돼요. 아쉬운 패배지만 절대 아쉽지는 않습니다. 16강에 진출했던 그 투혼,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 의원님? 예, 비록 그 8강전에 들진 못했지만 16강전 과정에서였던 그 우리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어떤 불굴의 투혼,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모처럼 감동과 그리고 큰 기쁨을 선사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16강 어떤 과정에서 전반전에 가나전도 그렇고 또 포르투갈전도 그렇고 지다가 또 이제 후반전에 역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특히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안아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면 보호 마스크를 안고 그렇게 뛰었던 그런 어떤 투혼을 어떤 보여준 거. 사실 월드컵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주었느냐. 저도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그때 3, 4위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내셔널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대표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호평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도 이번 월드컵의 큰 국민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8만여 한 베트남 가정은 양국 관계를 사돈 관계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 이전은 왜 했습니까?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다니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선거 있기 전에 외국 기빈이 오면은 영빈관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뭐 입장을 이미 밝힌 터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뭐하러 옮겼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외국 가운데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우리의 무역 흑자 중에 1위를 기록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는 굉장히 탄탄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차려서 그쪽에 저임금을 활용하고 뛰어난 노동 기술력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우리는 생산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겐 소중한 손님인 이 베트남 정상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한남동 관저가 맞았을까? 아니면 대통령실은 너무 비좁고, 그렇죠, 용산은? 적절하게 활용한 것 같죠?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외부 정상들이 왔을 때 호텔에도 가고 또 대통령실에도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 중앙박물관에도 가고 했었는데 저는 그 원내 부대표로서 운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요구를 한 것이 우리 바로 저곳 그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자. 잘 아신 것처럼 새로 그 용산의 영빈관을 그 신축하고자 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 청와대 경내가 개방되는데 또 이제 또 그걸 하면은 경호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에 베트남 푹 주석이 와서 청와대 영빈관을 저는 사용한 것은 국가 어떤 격식 내지는 좀 어느 정도의 또 의전도 갖출 수 있으면서도 영빈관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걸 또 살릴 수 있어서 저는 뭐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에 의존해서 폭로는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또 사실일 경우 양쪽 다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2의 김의겸 사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김종대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그건 나름대로 굉장한 또 파장을 가져오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의겸 그 탐사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이 제보가 마치 이제 진실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보하시는 분의 말이 더 진실인지 예. 혹은 그 제보에 나온 당사자들의 말이 더 진실인지 본다면은 제보에 나온 당사자들이 당연히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말이 더 그렇죠. 진실에 가깝다. 그렇죠. 천공을 만난 적도 없다. 당연한 그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청남동 바 사건만 하더라도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극구 부인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제보를 받아서 제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한 거죠. 당사자인 이 김영은 처장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 이 제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공이라는 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마치 관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난번 청담동 바 사건도 문제가 뭐냐면 마치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다 이런 어떤 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천공의 어떤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었고 예. 대부분 다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끊임없이 천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뭐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마치 중요한 국가 정책 사항이 결정 나는 것처럼 지금 어떤 프레임을 하는 이게 예. 지금 문제인 겁니다. 자, 어떻게 주장하세요? 고소고발이 예, 너무 저는- 남발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예. 게 사실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그랬습니까? 예. 대통령 2분, 국정원장 4사람 수백 명 수사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뭐 그거하고는 사실 지금하고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예. 지금 일부 뭐 수사라든지 고소 고발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사례가 국민들한테 예. 많은 좀 인식을 좀 시키는 것이고 예.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김의겸 의원 같은 케이스는 예. 명백히 가짜 팩트에 근거를 해서 국익을 해치는 예. 대통령과 그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격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분명히 이제 사과를 하고 요구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예. 것이고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가짜 뉴스를 예.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가방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그런 어떤 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아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MZ세대를 잡겠다고 그런 인물을 찾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힘 내부의 일부 의원은 또 실제로 그런 얘기도 좀 하고요. 지도부의 불편.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은 정말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칙론적으로 수도권을 잡아야 총선에서 이긴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그런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조금 전에 나온 백브리핑에서도 밝혔지만 조영 대표는 예. 원칙론적인 세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한, 예. 그리고 수도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에 있더라도 수도권의 그런 대책 내지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좀 확대 해석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백브리핑 한 것을 저는 예, 뭐 김기현 의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윤정부 색깔에 맞는 국정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중앙부처는 뭐 고위 관료는 항상 이제 좀 인사는 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몰라서 예. 뭐 함부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어떤 예. 그런 어떤 정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은 반드시 좀 유지가 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심지어 국정원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국정원 서버까지도 예. 그 시민단체가 가서 그 서버 조사를 다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순환을 어떤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어떤 국정원에 대한 어떤 간부들 특히 이 대공 파트에 예. 대한 어떤 인사의 어떤 지속성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한번 예.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